자, 부산의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북한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했던 기억 나십니까? 해수부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21년입니다. 부산 지역 전체가 떠들썩했었는데요. 예. 해양수산부에서 부산 항북한 통합개발추진단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당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할 때 예. 감사를 당한 대상자가 아닌 이번 이제 경찰 조사는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 공무원 2명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구체적인 공문서 허위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요거 놓고 보면은 감사실 공무원이 감사하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때 2021년 당시에 또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때문에 그 해수부 감사를 한 거지? 이게 우리 북항은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원래 애초에 세웠던 계획을 계속 그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0차 계획이 수립돼 그렇죠, 맞아요. 조금씩 다 변경하면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뭐 바위가 있으면 또 달리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사업 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이 변경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고시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 12월에 이렇게 고시를 했거든,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내부 고위직과 해수부 장관이 다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근데 해수부가 갑자기 2021년 4월에 트램 등을 포함해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공공 콘텐츠 구축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업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변경을 하면 사업 금액이 또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감사는 뭐 때문에 했었냐면 당시에 한 국장이 북항 재개발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점검 차원에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업 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가 10% 이내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재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 구조에 의해서라도 이게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해당 부처가 굳이 협의하겠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았죠. 근데 저희가 보통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가. 그래서 사업하는 어느 부서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걸 좋아합니까? 근데 협의 안 해도 되는 것을 계속 나서서 협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아니 이 사업 좀 들여다봅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야 우리가 이거 보니까 요거는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일단 중단 첫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재개발 사업 이게 너무 중요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일단 다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중단하고 감사하고 한번 떠들려 보자. 그래서 당시에 부산이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예. 당시 복귀해 보면은 시민사회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상황 좀 짚어주세요. 북항 재개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항이 재개발하기 전에는 이 북항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없지. 컨테이너 항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개발된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부산 시민이 갈 수 없었던 금단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개발하면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산 시민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역사적 아니면 경제적 뭐 미래의 의미는 약간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편하게 부산 시민이 가게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퇴색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부산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공공 콘텐츠 구축 사업, 뭐 마리나나 아니면 해양 컴플렉스
뭐 이런 사업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트램 아시지 네네. 않습니까? 노면 지상 위로 다니는 전차를 하는 부분이 중단되면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시민사회 그리고 체육회 네. 그리고 상공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흔하지 않지만 이때 체육회 회장님하고 상공회에서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열 정도였거든요. 네. 시민사회가 그런 분들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예, 약간, 예. 약간 서로 견제하면서 이런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오히려 느낌인데 이제 견제하는 대상인데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어요. 예,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예. 함께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요청으로 해수부 장관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간담회도 또 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이 계속되었고요. 그 감사도 계속 추진이 되었죠. 그래서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해수부 장관을 직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로 고발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개요만 들어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는 네네. 거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그때 이제 부산 지역 시민사회 언론이 사업 중단하고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나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연말에 해수부 장관이 승인을 한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근데 2021년 4월에 불과 4개월 만에 중단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 건설 사무소장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네. 뭐 정기적인 인사였습니다. 이 두 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업이 중단되고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 조직 내 알력이 사업 중단과 감사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수부 고위 관료들과 부산시 공무원 출신 비고시 단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중단하고 네. 감사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전 단장의 경우는 부산 출신이다 보니 부산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 볼 예. 때도 좀 이제 뭐 트램이나 해양 스포츠 컴플렉스 이런 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추진력을 좀 가지고 네, 이 네. 단장님이 좀 사업을 추진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수부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비고시 출신의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걸 공무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고위직들이 보기에는 좀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난무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장관이 물론 장관도 부산 출신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되게 많이 섭섭했고 네. 서운했었거든요. 근데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레임덕 등이 거론되었는데요. 사실 조직 장악력 부족은 해수부 장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관이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작다 보니 뭐 업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원래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에 좀 휘둘릴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해수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후임 장관이 이제 무슨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뭐 이런 전에 벌써 이제 낙마하는 상황이 돼서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물러날 장관이니까 이 장관에 대해서 이제 조직에서 좀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고시까지 한 것을 4월에 뒤집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네. 통상 자체 종합감사의 경우 행정, 항만, 물류, 수상 등 분야별로 감사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당시 감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에만 집중 감사를 했던 것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렇죠. 또 해수부가 이렇게 사업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부산항 북항 통합 개발 추진단의 자문기구인 부산항 북항 통합 개발 추진 협의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듣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의 장소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은 다 저기 북항 지금 그 여객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서 많잖아요.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 뭐 예. 회의실 넘쳐나는데. 근데 빌려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 당장님 그럼 복도에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회의실을 빌려주지 않고 그 통합 추진단이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시관이 주 이제 업무를 보는 네. 곳이거든요. 그 전시관 옆에 딸린 작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사업 중단과 감사가 정당했다면 자문기구인 협의회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리고 네네.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런 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회의 방해까지 했다는 점에서도 사업 중단과 감사가 석연치 않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데 우리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라고 네네. 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회의실을 안 빌려주는 약간 예, 좀 예. 정말 이게 대처 자체가 갈수록 이렇게 실망스럽게 대처할 거면 뭐 하려고 시작했나라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예, 이제 예. 결과를 보니까 당시 이제 부산항 북항 개발 추진 단장 네, 이분은 2년여 동안 경찰이 계속 수사를 했는데 네,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하던 감사실 공무원이 예, 그러니까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예. 당시 부산 지역 표적 감사 사업 중단이 부당하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추진단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에 자체 감사를 착수했고 한 2개월 뒤인 단장을 추진 단장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으로 전격 발령을 하는 징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네. 입장을 그러나 당시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을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재부가 이제 갖고 뭐라고 왔을 거 했냐면, 아니에요. 예, 공공 콘텐츠 구축은 지자체 사업이어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예. 거듭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북항 이 감사와 사업 중단 이전에도 이후에도 해수부가 협의를 하자라는 어떤 문의나 요청이 없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도 이 사안이 기재부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불로 기재부를 끌어들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감사 주요 대상이었던 단장의 혐의도 없고 단장 외에 4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 예. 감사 과정에서 감사실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해수부의 사업 중단 감사가 부당한 것이었고 사업 중단 감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네. 6월에 또 이제 인천으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직전에 또 이제 자제분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분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좀 너무 힘든 네. 시간이었군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왜 와가지고 굳이. 탈탈탈 터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뭐 배려하고 고려하거나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네. 근데 무혐의 개인적으로 처리 봤을 났으니까. 때는 근데 그런 알겠는데. 점도 있었습니다. 그 예. 모임에서 뭐 하는데 야 우리 네. 총무한테 알아봐야 돼. 총무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희들이 안 언제 나한테 물어봤다고. 예, 맞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감사는 누가 감사하냐 이런 말을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감사하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는 너무 거 많이 아닙니까? 입었죠. 예. 예, 맞습니다. 트렌건설 등 공공 콘텐츠 사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바람에 재개발 추진 일정이 뒤로 무뎌졌고요. 일부 사업은 지금까지 뭐 추진되지 네.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제처에서 또 뭐가 논란이 되었었냐면 해수부가 철도 노면은 그러니까 노면의 철도 그 시설이죠. 철로는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맞는데 트램은 철도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트램을 맞습니다. 예. 트램 그 전차 네, 그거는 전차는 지원할 수 너희들이 없다. 사요. 네. 이렇게 부산시 했습니다. 보고 사라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 철도 시설이 맞다라고 맞다. 예.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노면 전차가 도시 철도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 그 BPA가 도시 철도법에 근거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사업 주체가 없고 예산 확보도 불투명해지면서 트램 사업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양 레포트 컴플렉스 그리고 부산항 기념관 등도 사업비 보전 그러니까 사업비를 누가 내고 얼마를 낼 건지를 놓고 BPA와 해수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해수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을 해수부가 중단시키면서 결국 북항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 작년 5월에 예정되었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완료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때도 사실은
미수습니다. 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 100년 동안 네. 개발이 그러니까 이제 개방이 안 되었다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는 국가 시설로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물론 그 국가 땅이니까 국가가 사용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산 시민이 겪은 불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갔던 비용들은 부산시가 다 내고 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네.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의 처분이 이제 생겼으니까 네네. 자, 앞으로 저희도 지켜보는데 근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자재비 올라갔죠, 인건비 네. 올라갔죠. 이제 앞으로 공사비 더 올라갈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시 또 다 누가 얼마 낼 것인가 또 협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이거 진짜 처벌해야죠. 근데 해수부 입장은 이 경찰 수사와 그 전 공무원들 단장을 비롯해 이거의 징계는 또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옛날 일이지만 우리 해수부 만들려고 부산 시민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참 열심히 그쵸 없을 노력했는데 때 이제 해수부를 살려야 된다고 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부산 시민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피해도 있지만 네. 사회적 갈등 그리고 부산 네. 지역이 혼란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부산 참여연대 양민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18,244